자, 2016년도 15회 기출문제의 마지막 과목인 7번째 청소년 수련활동론을 시작하겠습니다. 51번에 청소년활동진흥법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청소년의 활동 유형은 무엇인가인데요.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청소년 수련거리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한글, 순한글어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 자, 우리가 주로 다루고 있는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2번에 경험학습 이론에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경험학습 그러면 콜브를 떠올리시는 것이 좋겠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또 드립니다만,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해하면 충분히 어떤 변형이든 맞출 수 있는 굉장히 평이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교실에서 교사가 주도해서 글자로 배우는 것이 아닌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직접 체험해보는 것에 대한 강조, 경험해보는 것에 대한 강조를 의미합니다. 청소년 활동의 내용과 방법은 일상생활과 관련성을 가지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소년의 행동 변화를 유발하기 위해서 반성적, 이 반성적이 영어로 reflective여서 저는 항상 이 반영적이란 단어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반성적, 뭘 잘못해서 지금 잘못을 빌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청소년 지도자는 참가자들이 활동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물론 체험과 경험을 위해서 필요하겠고요.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 청소년들이 직접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5번째 콜브에 의하면 구체적 경험, 추상적 개념화, 적극적인 실험, 반성적인 관찰의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이 순서가 지금 어긋나 있고요. 자, 제가 이를 아마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지겨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 구체적 경험. 청소년이 생태공원에 봄에 갔더니 경칩이 돼서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다가 튀어나왔습니다. 구체적 경험을 지금 했고요. 자, 그 다음엔 추상적, 반성적 관찰입니다. 두 번째 순서는 반영적 관찰. 자신이 관찰한 경험을 반영해서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일까라고 고민을 하는 과정인 건데요. 개구리가 왜 지금 튀어나왔을까? 개구리는 왜 겨울잠을 잘까? 라는 것에 대한 관찰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지금 잠을 자고 있다가 어떻게 튀어나왔는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추상적 개념화. 개구리가 체온을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땅 밑에 들어갔다가 봄이 되니까 따뜻해져서 나오는 거구나라는 체험을 통한 가설을, 지식을 일방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화를 스스로 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적극적인 실험. 지금 체험한 그 개구리만 그럴까? 아니면 다른 개구리들도 그럴지? 아니면 내년 봄에는 어떨지? 지금 추상적인 개념화를 다른 사례에 적용해보는 검증의 과정을 적극적인 실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지금 어긋나 있는 셈이고, 자, 이런 건 일상생활과의 관련성, 구체적 경험과 다 관련이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구체적인 경험들이 학습의 기초가 되는 것, 출발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53번을) 보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의 목표, 진술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관찰 가능한 행동 동사를 사용합니다. 추상적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관찰 가능한 행동에 관련된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청소년의 입장에서 진술한 것, 물론 당연하겠고요. 다른 목표와 조화를 유지합니다. 청소년 기관장이 지향하는 이념을 진술하는 것, 옳지 않은 것은 너무나 확연하게 4번이 틀린 내용, 너무나 쉬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소년 기관장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지향하는 이념을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활동이 끝났을 때 기대되는 행동으로 진술하는 것, 물론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54번에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프로그램 내용 조직의 원리는 무엇인가인데요. 이전의 내용과 다음 단계 내용 사이에서 충분하고도 조화로운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연속성이라는 단어는 결국 계속성이라는 의미와 연결되는 것이어서 거의 비슷한 단어 찾기 정도의 수준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번 15회 시험이 이 청소년 수련 활동론이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됐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자, 55번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주제, 내용,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은 어떤 분석인가인데요. 정답은 요구 분석입니다. 우리가 심리적인 내용을 다룰 때 요구와 욕구를 구분할 때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want이고 need입니다. 임상적으로 구분을 할 땐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환자의 want, 알코올 중독 환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술을 마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want, 요구라고 표현을 하고 알코올 중독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전문가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을 중단하는 것이어서 알코올 중독 환자의 need는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보통 구분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가 원하는 것, 알코올 중독 환자에게 필요한 것 이렇게 보는데요. 이것은 지금 욕구라고 하지 않고 요구 분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거고요. 교사가 생각하기에, 청소년 지도자가 생각하기에, 청소년 상담사가 생각하기에 이 청소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이런 관점보다는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이쪽 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뭘 원하는가? 교사의 관점이 아닌 청소년의 관점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56번에) 의사결정 평가 모형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자, 굉장히 복잡한 내용처럼 보입니다만 의사결정 모형과 이 CIPP, 물론 머리 글자인데요. 이 상황 투입 과정 산출의 머리 글자인데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IPP 평가 모형이나 의사결정 평가 모형 두 가지가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평가의 목적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설정해 두었던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가를 판단하는 것. 물론 이 문장 자체가, 이 세 줄짜리 문장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의사결정 평가 모형에 근거하자면 틀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의사결정 평가 모형은 상황과 투입과 과정, 산출 네 가지를 다 전체적으로 고려한다, 다각적으로 고려한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산출 평가에 대한 설명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평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아존중감이 높아졌는지, 사회성이 높아졌는지, 우울감이 감소됐는지, 구체적으로 그런 목표했던 것들에 대한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에 두었는데 평가의 목적을, 그것은 이 CIPP 평가 모형 네 가지 중에 산출 평가에만 해당이 되는 거여서 나머지 세 가지 의미를 포괄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 니은 의사결정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서 의사결정을 돕고자 하는 것. 그래서 의사결정 평가 모형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고요. 자, 리을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수행 과정을 관찰, 평가한 후에 프로그램을 인증할 때 사용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니은과 디귿 이어서 정답은 2번인데요.